젊은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헤어질 때 몰래 하는 이야기. 어렸을 때 몽당 연필을 침을 발라가지고 서툰 글을 쓴 것처럼 지금 마지막 글들을 쓰고 있는 거다. 그 아픔 속에서. 그 마지막 자명질에서 내가 따지 못했던 그 마지막 전복을 따는, 그게 말이 되고 침묵이 되고 명상이 되는지 그 형식은 달라도 그것이 내 글쓰기요 나의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대머도 꿈도 못 꿀 때야. 전쟁 시기니까. 그리고 기성세대라는 것이고 젊은 세대가 어디서 다 죽고 뭐 이럴 때니까. 그때 우상의 파괴라는 거는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 지금 뭐 자유로운 데다만 뭐 벽고 붙이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승만 그 전쟁 6.25 때니까 그때 신문에 우상의 파괴. 그 우상이 누구겠어? 전부 기성인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콘이라는 건 좋은 소리지만 우상이라는 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정권 뭐 네. 문단 뭐 그걸 그냥 일도양단으로 들여 육두문자로 때린 거잖아. 그때 나온 책이 이 저항의 문학인데, 이게 피 흘리는 이렇게 판화로 해놓고 이 글자도 이게 그냥 칼로 이게 판 것 같은 표지 자체가 당시에는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기성세대가 우리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젊은이에 가지고 있는 그 부정의 정신, 저항의 정신, 항거의 정신이 문학의 근본 정신이다. 이런 것이 20대에 한국 문단을 놀래게 했다는 말이 그래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흙 속의 저 바람 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풍자, 흙토자, 풍토라는 한자를 우리나라 말로 흙, 바람 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그 무슨 제목이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말하다만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사람들에게 낯선 이름이었고, 그 어려웠을 때 10만 부를 돌파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셀프샷다로 내가 찍은 건데, 보면 안경 안 썼죠? 젊죠? 이것을 내가 30대 때에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한국인을 놀라게 했다 하는 그 책이 바로 이 흙 속의 저 바람 속에라는 거죠. 다는 소개할 수 없지만 서문에 내가 이 집차를 타고 고개를 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 이 장보고 지금 가는 길인데, 그것은 지도에도 없는 시골길이었다. 나는 그 길을 지프차로 달리고 있었다. 나의 조국은, 그리고 그 고향은 한결같이 초라하고 가난하고 쓸쓸했다. 그때 운전기사가 경적을 울리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놀란 늙은 부부가 옆으로 비키지 못하고 닭이나 거위처럼 허둥지둥 앞으로 쫓겨 달아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놓치지 않으려고 두 손을 꼭 잡고 있는 노부부의 손. 서로 손을 꼭 쥐고 도망가는 그 모습에서 나는 내 조국을 봤고 내가 살아온 역사를 봤고, 나는 그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끝없이 떠돌아다니는 변해가는 바람과 절대로 변하지 않는 1000년, 2000년, 그보다도 더 혈거 시대까지도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발자국들이 숨어 있는 거다. 그 흙하고 바람하고 그 두 개 끝없이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그 사이에서 한국인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미래의 우리를 덮치는 크랙슨 소리는 경적 소리는 보이지도 않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오십 대 가가지고 또 일본을 놀라게 했다.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축소지향의 일본이에요. 축소지향의 일본인. 이 축소지향의 일본인은 번번인 리더는 축소로 번영해가지고 확대로 망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용히 오손도손 작게 살면 지금 봐라. 제일 영토가 작은데 제일 잘 살잖아. 축소로 가라. 이게 일본한테 필요하다. 일본 욕하는 얘기를 써가지고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문고판으로 나와가서 한몫에 10만 부야. 이게 이 책상이다. 선생님 예전 서재를 여기다가 재현해 놓은 건가 봐요. 되기 전에는 네. 책상. 이것도 우리가 좀 특이하게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미 그때 만드는 거고. 네. 여기에 그냥 다 되고 여기에 다른 책장이 있었고 이게 이 사진을 그냥 한 거잖아요.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 한 30대, 40대 그때 사진인가요? 40대요. 네. 그때 담배 피잖아요. 담배 태우셨구나. 네. 아유, 엄청난 헤비 스모크인데 네. 나중에 안 했지.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축소장애 일본인 했을 때 보면은 이게 초판 나온 거고 저게 문고판으로 나왔는데 저게 아직도 지금 저게 2000년 21세기 들어와서 나온 거고. 예, 그러니까 한국 작가가 일본어로 일본에서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는 선생님 처음 아니세요? 그렇지. 그러시죠. 이게 뭐 100만 부 이상이 나왔으니까. 그야말로 한일이다. 중국, 일본, 한국이 딱 있으면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왕년에는 얘들이 요즘에는 얘들이 이제는 중국이 이기냐 일본이 이기냐 그러면 또 옛날처럼 패권주의로 가니까 여기에 한국이 있어가지고 한국의 한 문화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들면 가위바위보처럼 우리가 가위니까 이기는 사람이 있어. 얘는 얘한테 지고 얘는 얘한테 지고 얘는 얘한테 져. 그래서 요 두 개에서 나온 생각이 장ቄ 문명론이야. 이 책이 없었더라면 장ቄ 문명론의 아세아의 한중일 문화를 연구를 해야 한중일의 평화가 온다는 그 생각을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한국이 커야 강해져야 너희들도 평화롭지. 작아지면은 아니야. 우리 갖다 놓고 먹잇감 되는 거야. 우리는 네가 먹을래 내가 먹을래 못 먹는 듯하고 생각하면은 삼자가 공존할 수 있어. 근데 먹을 수 있다면은 중국이 나 먹을래 일본이 내가 먹을래 이게 과거의 한국의 비극이었어. 그걸 또 되풀이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과거에 쓴 책이지만 흙 속에 잘 읽고 축소지향 잘 읽으면은 젊은이의 앞길이 보인다. 젊은이의 앞길이 보인다. 그게 내가 해주고 싶었던 말이다. 이게 브레이크 다운스 월이라는 말을 타가지고 이 독일 음반 회사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세계 버티는 건데 800만 장이 나간 거예요. 해인해 손에 손잡고 벽을 브레이크 넘어서. 다운스 월, 네. 브레이크 다운스 월. 그래서 벽을 부시는 거거든.
벽을 넘어서는 게 생소하다는 거예요. 벽을 넘어서. 그러니까 뭐 벽을 넘으면 우리가 도둑이자 왜 벽을 넘지 않고 막 그 자문단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뭐 그거 안 된다고 그럴 때 아, 이거 되겠구나. 저 사람들이 말이야 무난하다면 그거 하나만 한데 안 된다고 저렇게 길을 쓰는 거 보니까 벽을 넘어서 그만큼 임팩트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밀어가지고 벽을 넘어서 해가지고 결국은 이 캐치프레이스가 글로벌해지면서 특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벽을 넘어서 다음에 무너져. 한반도에서 가장 대립되고 한국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여기 와서 피를 흘렸던 곳에서 무덤이 하루아침에 올림픽이 되면 젊은이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면서 젊음의 꽃밭을 만드는 거예요. 헤니넨 작곡한 모라드한테는 반드시 너희들이 작사 작곡을 하되 벽 얘기하고 아리랑 얘기는 꼭 넣어라. 장벽 무너뜨리는 벽 무너뜨리는 그 가사가 브레이크다운 싱월 때문에 베를린 벽을 무너뜨렸을 때 헤니넨을 노래 불렀다. 그러니까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말이 올림픽 공연이 아니라 실제로 베를린 장벽을 허무는 데까지 이 벽을 넘어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기억하세요? 새천년 준비위원장 할 때 딴 사람들은 막 딴 나라에서는 불꽃놀이하고 뭐 별짓 다 하는데 나는 어린애 태어나는 0.01초의 주문둥이가 네. 오예 하고 태어나는 거를 현장 중계로 전 세계에 보여줘요. 아니 애가 어서 태어날 줄 알아서 그것도 0.1초 차로 20세기와 21세기에 0.1초 차로 되는 그 순간의 생명의 소리를 캐치해가지고 영상을 전 세계에다 뿌려줘요. 5, 4, 3, 1 드디어 새천년이 밝았습니다. 절대로 하느님이 와도 못한 나는 어디서 태어날지도 모르는 그거를 0.1초 차로 왜 광캐물이 있었던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노트북 들고 가가지고 60군데의 산원에다가 들고 가가지고 초저녁부터 6,000명 나오는 거를 600명 하나하나 해가지고 마지막 6명 속에서 하나씩 끌어내는 거죠. 그걸 보고 뭘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천년이라는 게 뭐예요? 꽃불 100개를 쏴도 인간의 생명이 있었을 때 얘기해요. 새천년을 예고하는 새천년 탄생의 소리는 어린애의 고고의 성으로부터 시작한다. 오예 하고 우는 것. 그걸 전 세계에다가 보여준 것도 역시 평생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자본이다. 천년의 문, 이어령. 절망한 사람에게는 늘 닫혀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늘 열려 있습니다. 미움 앞에는 늘 빗장이 걸려 있고 사랑 앞에는 늘 돌주기가 있습니다. 천년의 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까닭은 희망과 사랑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새천년은 오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입니다. 새천년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빗장 없는 천년의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것은 미움의 세월이 뒷담으로 가고 아침 햇살이 초인종 소리처럼 문 앞에 와 있는 까닭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방 안은 얼음장이었고 어항까지 얼어 있었다. 어제만 해도 곧잘 헤엄치던 금붕어들이 살얼음 속에 화석처럼 박혀 꼼짝도 하지 않는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던지 주전자에 물을 끓여왔고 나는 급히
그러나 아주 조심스럽게 어항 속에 물을 쏟았다. 그때 혹시나 했던 것인데 정말 금붕어들은 꿈틀거리더니 헤엄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조금 전 얼음 속에 갇혀있던 그 금붕어들이 아니라는 거다. 방 안의 모든 가재도구가 살림살이라는 우리 토박이 말 그대로 서로 살리고 사는 생명력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속에서는 혼자 절대로 못 버텨요. 옆에 사람들이 서로 체온을 서로의 몸으로 덮여줬을 때 자기 체온보다 더 큰 따스함을 느낄 수가 있다. 살아있는 것만이 증식하고 오늘 하나가 내일 10개가 되는 건 생명이지 절대로 돈이나 화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폐가 새끼를 치는 그 금융자본 밑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일어나고 노력해도 늘 가난하고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자 쫓아가려니까. 돈을 위한 돈의 자본이 사랑을 위한 사랑에 의한 사랑의 자본이 되는 그것이 바로 생명자본이다. 그때 이미 나이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썼을 때 70대기니까 세계를 놀래가고 난 다음에 놀랄 일은 나밖에 없는데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놀라가지고 또 한 번 놀라는 거죠. 내 자신이 놀라는 거죠. 이 책이 나오면서. 지성은 의문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성이고 초월적으로 뛰어넘는 것은 영성이다. 내 나이도 그렇고 현재 투병 중이고 그러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발짝 더 가면은 이제 그건 죽음의 세계, 정말 영성의 세계, 저 신앙의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니까 내 신앙과 죽음을 직면해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오늘 하루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에는 내가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할 수 있는 거면 모든 걸 하자.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투병하면서 남들이 아니 아프다는 사람이 뭐 어저께도 안 하던 일을 하네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것은 죽음의 직면에서 내가 우물 파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우물 도전이죠. 마지막 남에게 남은 거는 죽음이라는 문제인 거예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거죠. 꿈이라기보다 내가 유언처럼 하는 얘기가 너희들 잘 있어? 뭐 이러고 떠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역시 내가 6살 때 했던 메멘토 모리. 죽음이라는 건 폭발하는 것이고 부딪히는 것이고 강철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야. 이 이상 절박하고 이 이상 중요한 게 없어. 그래야 산다는 것이 뭔지 알아. 스스로 목이 말라가지고 막 입에 타버렸을 때 사막의 갈증을 느꼈을 때 드레박의 갈증을 느꼈을 때 퍼내도 끝없이 비어있는 드레박의 갈증을 느낀 자만이 물맛을 알고 삶의 맛을 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에 넘어 노인들에게 주는 말 같지만 오히려 젊기 때문에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